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ICT 로봇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전공교수 김상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금속의 주저 공정과 그 장비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3장에 들어가고요. 금속 아변 공정과 장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에 있어서 아변 공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량 생산 공정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에서는 평판 아변, 가장 간단한 아변 중에 하나죠. 평판 아변 공정과 그때 필요로 하는 힘, 토크, 에너지 등을 또 분석을 하고요. 그때 이러한 공정 변수라든지 변수에 관련된 그리고 결정지어주는 어떤 관계식들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들을 한번 이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갖는 롤 그리고 어떤 뭐 평판 아변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딱히 없죠. 평평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형상을 갖는 롤 사이로 소재를 통과시켰을 때는 당연히 특정 형상을 갖는 혹은 특정 단면을 갖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형상 아변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형상 아변 공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사실 13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차량의 모습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들이 어떻게 이제 성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공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뭐 forced valve라고 하면 단조죠. 이렇게 단조 그리고 파우더 메탈 필터 이런 것도 있고요. 세라믹 스파크 몰디드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성형 공정들에서 이용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얘기한 롤 성형 공정 콜드니까 냉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스탬프트 찍어내는 것들 인젝션 밀어 넣는 거죠. 인젝션 그리고 스프링이라든지 어떤 퓨어 탱크 이런 것들도 다 자기만의 성형 공정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고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형이라든지 가공 공정에 우리가 제너럴한 특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공정, 롤링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포징도 있고 익스트루전도 있고 드로잉도 있고 쉽 메탈 포밍도 있고 파우더 메탈러지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인 컴포지트 매티리얼도 있고 그리고 포밍과 쉐이핑 오브 세라믹 세라믹 공정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공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ocess of Plastic and Composite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플라스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고요. 복합 소재, 컴포지트 복합 소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합 소재는 이런 겁니다. 기계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 소재 중 하나는 이런 플라스틱 재료 내부에 어떤 이렇게 쫙쫙쫙쫙 강화 섬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대나무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디가 있죠. 자,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와 마디 사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이 섬유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너무너무 질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로 여기를 꽝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갈라지겠죠. 횡방향으로는 매우 약하고, 그리고 축방향으로는 longitudinal direction이라고 하는 종방향으로는 매우 강한 그런 소재가 바로 대나무죠. 밤부트리. 이런 소재가 사실 복합 소재인데, 이런 소재가 복합 소재는 아니고요. 이렇게 거동하는 소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복합 소재입니다. 섬유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소재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플라스틱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 일반적인 금속 재료보다는 기계적 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강화 섬유를 이렇게 매설을 한 형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기계 제작법에서 실습으로 이러한 소재를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면 이런 실습은 사실 기회는 사라지게 되죠.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복합 소재 제조 공정 중 하나인 VARTM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VARTM 공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VARTM 예시 동영상을 유튜브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VARTM 공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원리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정들을 제품 성형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롤링 프로세스, 이거 플랫이면 평평한 거죠. 그래서 평판 아변, 그리고 쉐임 몰딩은 당연히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변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롤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 롤 사이에 이 금속을 통과시켜서 얇게 펴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는데, 그때 형상이 이렇게 나 있으면 뭐예요? 형상 아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포징, 단조죠. 이거는 어떤 힘을 가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가 필요하고요. 어떤 소재를 그 다이 안에 넣어서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해서 성형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전은 우리가 압출이라고 하죠. 압출 공정, 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압력을 가해서 어떤 다이로부터 쭉 그 다이 사이로 어떻게 쭉 뽑아내는 거예요. 밀어 넣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형하는 그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잉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건데요. 드로잉은 그냥 드로잉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드로잉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딥드로잉도 드로잉의 종류인데, 여러분들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 압력밥솥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압력밥솥 같이 생긴 하여튼 냄비 같은 형태의 이렇게 냄비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드로링이죠. 그 sheet metal forming, sheet metal forming은 어떤 판 성형이죠. 판금 가공 그런 거고요. 파우더 머큐럴 메탈러지, 이 메탈러지는 뭐 분말 야금이에요. 분말 야금. 그래서 어떤 금속이라든지 혹은 뭐 금속 뭐라 그러나요? 그걸 산화물이라고 그러죠. 그 분말들을 그 열을 가해서 서로 이제 뭐 붙이는 거죠.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원료로 쓰이는 소재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완제품을 만들 때도 이런 분말 야금 형태의 공정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복합 소재 공정은 넘어가고요. Forming and Shaping, Shaping of Ceramic, 세라믹 공정이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한번 제목 위주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개요입니다. 아변,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롤 성형이죠. 한 쌍의 롤로 압력을 가해서 긴 소재의 단면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두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공정이다.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롤 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고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죠. 시계 반대 방향, 얘는 시계 방향.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롤 사이로 어떤 소재를 통과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단면의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두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아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간아변도 있고 냉간아변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간아변은 더 뜨거운 거, 얘는 차가운 거. 근데 이게 차갑다고 해서 뭐 영하 이런 게 아니고요. 상온에서 이루어지면 보통 냉간아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간아변 공정, 인곳이나 연속 주조된 금속의 조대하고 크고 어떤 취성이 있는 다공성 조직은 파괴되어서 결정립이 미세하고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는 등 기계적 성질이 훨씬 개선이 된다. 단련 조직 이렇게 얘기하죠. 열간아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조대하고 취성이 있는 이런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뭐 파괴가 되지만 냉간아변에 비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냉간아변은 상온에서 보다 높은 강도와 그리고 경도 그리고 우수한 표면 폼질을 가지면서 결정학적 방향성과 기계 섬유화로 인해서 이방성을 가진다. 사실 물성으로 따지면 냉간아변이 훨씬 좋죠.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냉간아변 같은 경우에는 결정학적 방향성, 기계적 섬유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금속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화를 야기시켜서 실제로 이쪽 물성과 이쪽 물성이 달라지는 그런 이방성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방성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뭐 등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애니소트로피, 등방성은 아이소트로피, 아이소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이 등방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등방성 소재입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소재의 물성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학을 배울 때 이런 금속 소재의 어떤 그 육면체 형태의 금속 소재에 뭐 이러한 하중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 사실은 변형률이죠. 이렇게 응력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변형률 이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럴 때 이제 등방성이죠. 시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이렇게 전단 변형이 발생했을 때 전단력에 의해서 전단 변형이 발생했을 때
이 전담 변형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소재는? 바로 등방성 소재는. 그렇지만 이방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얘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죠. 뭐 정반대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뭐 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방향성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복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당겼을 때와 이쪽으로 당겼을 때 변형되는 그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형률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계적 거동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이런 열간압연, 우리가 저 앞에서 주조공정에서 연속 주조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제철소에서 어떤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연속 주조와 함께 압연을 실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어떤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저감시키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연속 주조 공정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열간 압연과 주조, 이게 합친 게 연속 주조 공정이다 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a Dalarna University production. Roll forming is a process where a metal sheet passes through a series of roll stands that change the sheet's shape. The sheet undergoes what is called a profile bending. Roll form details are very common in, for instance, the furniture, construction and car industry. It is possible to create advanced profile shapes in high-strength materials, and many different materials can be used. All materials that can be bent can also be roll-formed. Roll forming is gentle on the material and has a minimum of wear on tools. Today, the roll forming process and the tools are designed in a computer environment before production. Computer simulation is an important tool in order to analyze the roll forming process. Geometry, forming forces and residual stress are factors that can be monitored in the material. The roll stands are designed so as to allow the material to undergo a gradual shape alteration. Here the different steps are illustrated in a so-called flower pattern. This is a roll forming machine with 6 roll stands. It does not have an automatic feeder, instead it is fed manually. More advanced profiles require more roll stands in order to reach a final result. This machine shapes the strip into a simple V profile. Note that the sheet springs back. Spring back is the elastic deformation that appears after shaping. Spring back is compensated for when the roll stands are constructed, thus overbending the sheet and letting it spring back into the correct form. What the roll forming tool looks like is decided by what kind of profile is needed. The starting point is to draw a cross section where the required radii, thickness and dimensions are applied. The minimum radius for bending is decided by the thickness and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Here it is also decided if the profile will be punched or pre-cut and if it needs to pass through more preparatory stages before roll forming. There is a great demand for machines that can complete as many stages as possible in a single production line. If more operation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roduction line, large volume processing will be more cost effective.
Roll forming can be a part of a production line producing profiles that do not require further refinement but are ready to be used immediately. 자, 롤 성형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스프링백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스프링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재료역학 때 배웠다시피 스프링백은 바로 그 탄성 거동으로부터 야기가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 소재는 탄성 거동을 당연히 하고 있죠. 탄성 재료예요. 힘을 가했을 때 옐드 포인트, 즉 항복 포인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변형을 가해도 가한 다음에 힘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그 형상이 돌아오죠. 물론 옐드 포인트 이상으로 힘을 가하거나 즉 응력을 가할 경우에는 일부 영구 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성 고동하는 그 크기만큼은 다시 회복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탄성 거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롤 성형 중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스프링백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 공장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들을 너무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평판압연 공정 계속해서 보면 일단은 플랫 롤링, 가장 간단한 평판압연 공정입니다. 그림을 일단 보시면요,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략도고요, B는 이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롤에 작용하는 압력과 토크, 그리고 소재의 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평판 압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롤이 이제 그림 C처럼 롤 사이에 금속 소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단순하게 평평하게 금속 소재를 만들어주는, 즉 두께만 줄이고 평평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정이 바로 평판압연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평판압연은 한 쌍의 반대로 회전하는 롤에 의해서 롤 간극을 통과시켜서 두께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께가 H0였다면 롤을 통과한 이후의 두께는 HF가 되겠습니다. 감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는 롤 표면의 속도는 VR이 되겠습니다. 요 롤의 속도입니다. VR. 그리고 초기 속도인 V0. 그런데 이 속도와 그리고 나오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속도가 VF인데 이 속도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 보시면 롤 간극에서 금속은 가속이 된다. 근데 왜 가속되냐면 비압축성 유체가 수렴되는 통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m rho va 뭐 이런 거 배웠었죠. 혹은 그 최적 분율 혹은 질량 분율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이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거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이 로우가 이제 사라지고 이 단면적과 그리고 V가 남는데요. 속도죠. 미터 퍼 세크 단위가 이렇죠. 그리고 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결국에는 최적 속도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최적을 보면 통과하기 전의 최적과 통과한 이후의 최적을 보면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압축성 소재에서 최적 속도가 무조건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동일하죠. 얘는 동일하죠. 그리고 두께는 줄어들었죠.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고, H0하고 HF를 비교를 하면 얘가 훨씬 작아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하나가 커져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길이밖에 없어요. 이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속도 VR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죠. 자, 다시. 우리가 그 속도의 변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소재의 속도 V0, 그리고 나왔을 때 VF, 그때 롤의 속도가 VR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보자고 하니 실제 속도는 얘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빠르고 얘가 제일 느려요. 얘와 얘의 속도 차이는 최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 즉 금속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런 질량, 유량은 ρVA에서 얘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결국엔 최적 속도가 남는데 이 최적 속도에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얘의 면적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 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속도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슬립 포인트, 노슬립점 혹은 중립점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얘네들의 속도 이 사이에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체되는 지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노슬립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소지와 롤의 속도가 같은 지점을 얘기하고요. 얘를 기준으로 노슬립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 영역에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 편에는 소재의 속도가 롤의 속도보다 느린 거죠. 얘는 반대겠죠. 롤의 속도가 소재의 속도보다 느린 거죠. 소재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으로 소재를 당긴다. 당연하죠. 힘이 전달되는 그 전단력이 가해지는 게 바로 그 마찰력이죠. 그래서 좌우 마찰력의 합력의 방향이 소재 진행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마찰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엔 소재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찰력의 증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면 마찰력은 압파력과 소요 동력을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소재가 롤에 들러붙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윤활유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마찰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압파량, 아변 전후 소재의 두께 차이 또는 반지름 R과 개수, 마찰 개수의 함수다. 그래서 압파량은 소재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 두께를 얘기하는데 그 두께의 차가 바로 이거죠. 얘고
얘는 마찰 계수와 반지름의 어떤 함수로 이게 표현이 된대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수식은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이런 수식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수식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수식을 반드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찰 개수가 커지면 당연히 압파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때 압파력이 당연히 증가하죠. 반지름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계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압파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기울어지지 않고 판재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임, F, 이것을 이제 압파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접촉 부분이 롤의 반지름에 비해 매우 좁기 때문에 수직하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수직하진 않죠. 이때 우리가 요 길이가 실제로는 얘하고 얘는 사실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 그리고 그 닿는 길이죠. 이 길이하고 그리고 이 폭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때 닿는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 면적인데 이 면적에다가 옐드 포인트예요. 옐드.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소재를 이렇게 때로는 이제 이렇게 독본 쉐입을 만들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평판 형태의 시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환봉 형태로 만들어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런 소재를 잡아당기는 거죠. 또 환봉 형태의 시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힘과 변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바로 응력이 되고요. 변위를 초기 길이로 나누게 되면 변형률이 되죠. 그래서 얘는 시금하고 얘는 윕실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얘는 윕실론이고 스트레스일 때 얘를 쭉 잡아당겼을 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올라가다가 뭔가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옐드 스트레스가 되죠. 이게 사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탄성 고동하는 영역이죠. 이때가 이까지 탄성 고동하는 영역이라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지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소재를 힘을 빼도 이렇게 떨어져요. 영구 변형이 남긴 남지만 우리가 원했던 길이보다 이만큼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스프링 백을 유발하는 부분이죠. 자, 여하튼 자, 옐드 포인트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성형, 어떤 소성 가공, 그 플라스틱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 가공, 소성 가공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성 가공이라 얘기하죠. 어떤 성형 공정을 얘기하는데 이 플라스틱 소성 소성 가공에서 옐드 스트레스, 항복 응력이 가지는 그 중요함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그게 바로 기준점이죠.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을 나눠주는 그 기준점이죠. 소성 영역에 들어가야 이렇게 영구 변형이 남게 되고 그래야 성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소속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기준점이 바로 아파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응력 이렇게 하면 당연히 힘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마찰력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약 20% 증가시킨 값을 아파력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이제 실습이 이루어지면 VARTM 공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겁니다. 직접 VARTM 공정을 직접 실시를 해보고 평판 형태의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그 동영상을 보면 실제 VARTM 공정,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그 VARTM 공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VARTM 공정을 사용한 것은 이제 똑같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동영상을 보시고 조만간 이제 과제도 나올 거예요. VARTM 공정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이제 제출을 할 텐데, 과제를 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나 항상 실습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지를 좀 유념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